안녕하세요. 오늘 결강이 많으시네. 자, 자격 취소 나갑니다. 238쪽, 9쪽. 자, 공인인증서에 대한 행정처분. 이 공인인증서에 대한 행정처분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자격 취소가 있고 자격 정지가 있죠. 그래서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로 구성되는데,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에 원하는 오직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만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저 239쪽에 위반 사실의 통보를 봅니다. 공인인증서 자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격증 교부를, 공인인증서의 자격증 교부를 서울시장에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는 어디서 열었냐면, 중개사무소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열었습니다. 경기도지사거든요. 사무소가 아니라 시도지사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지사께서 감독을 나가셔가지고 공인인증서의 자격 취소라든가 또는 자격 정지 사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소가 아니라 시도사가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이분은 직접 취소권이나 정지권이 없죠. 그러니까 교부한 자에게 통보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통보하는 건 맞는데, 이때는 그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만 이행을 하고 자격증을 교부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청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는 의견 제출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실시한 다음에 서류 쫙 모아서 보내주면 최종적으로 교부한 자가 취소나 정지를 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요, 사무소가나 시도사가 발견했을 때는 자격 취소나 정지 처분을 한 후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고 통보하는 겁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엔 평택시장이에요. 평택시장은 등록관청입니다. 우리 등록관청이 감독을 나가서 공인인증서에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했어요. 그럼 이분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하게 되면 이분은 지첩시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시도의사가 자격증 교부권자냐 사무소냐 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이 사무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첩시 통보해주면 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이자가 통보해 줄 거예요. 틀리죠, 지금? 우리 등록관청은 시군구청장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자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견하면 그냥 시도의사한테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자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통보합니다. 됐죠? 자,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 자, 이제 자격 취소 사유로 갑니다. 공인인증서의 자격 취소 사유. 자격 취소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 자격 취소는 할 수 있다, 없습니다. 해야 한다만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기속행위다. 취소권은 물론 교부한 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격 취소 사유는 이제 네 가지인데요.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대요. 부정 취득. 그럼 자격을 취소합니다. 이때는 대리시험 봐서 취득했거나 공무원의 부정한 청탁에 이거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부정 취득은 자격 취소입니다. 다음에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를 했어요. 당연히 취소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거와 동일시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겠대요. 자격 취소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자격정지 기간 중에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격을 취소하죠. 정지 중 업무는 무조건 취소한다는 거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인 자가 이중소속을 했네요. 그러면 자격을 취소합니다. 자격정지 중 이중소속은 업무함과 똑같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중개사무소 A의 사무소였는데 여기에 소속 공인인증서 갑이 있습니다. 이자가 자격정지 3개월 받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거든요. 자격정지 받은 소속 공사라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게 했습니다. A가. 그러면 이자는 등록 취소죠. 이거 과해 보인다고 그랬죠? 필취예요. 업무 시켜버리면. 그래서 쉬어라 이랬어요. 그래서 소공이 이제 집에서 쉽니다. 애는 빽빽 울어대죠. 분유값 지락도 벌어야겠다. 아르바이트로 비기업공사에게 자격증 사실을 숨기는 거죠. 숨기고 다시 소공으로 고용이 된 거예요. 그럼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사가 이중소겠죠? 업무함과 똑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자격정지 중 이중소는 자격 취소입니다. 이 점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 네 번째요. 마지막으로 이 법에 위반했어요. 이 법은 공인인증서법이죠. 공인인증서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럼 자격을 취소합니다.
그럼 주의할 점은 이 법 위반 징역형 선고가 자격 취소예요. 그러므로 형법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징역형 받았다 하더라도 자격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타법 위반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그저 변호사라든가 의사입니다. 변호사법이나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고 이거 다른 법 위반으로 그런 자격이나 면허를 취소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똑같아요. 우리 법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를 받아야 자격 취소다. 그럼 벌금 갖고는 자격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점 이해되시고 한 가지 더. 우리 법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징역형의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선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이거? 있는 거라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럼 원래 이 뜻이라고 그랬어요. 너 징역 2년에 콩밥을 먹여야 되겠지만 내가 정상을 참작해서 4년 동안 유예할 테니까 나가 사고치지 말아라, 이 얘기죠. 그리고 선고 딱 해놓고 집행만 딱 유예한 거 이거. 그러니까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일단은 징역형 선고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법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자격 취소예요. 그래서 우리 법 위반 징역형이다. 주의하세요. 자, 그래서 자격 취소. 이거는 부양정징이에요. 부양정징이다. 징. 부양정징 이렇게 됩니다. 저쪽 애들이 부양정 많이 갖고 있다면서요. 침투작전할 때 공중부양전, 해상부양정 많이 갖고 있대요. 부양정에는 징이 있답니다. 눈으로 익혀도 돼요. 이렇게 암기 안 해도 그냥 눈으로 익혀도 4가지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거 엄청 잘 물어봅니다. 자격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물어봐요. 그래서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부양정, 징, 부정취득, 양도되어 다음에 정지중 업무, 이중소 나아가 이 법 위반 징역형 선고. 자, 그 다음 이제 공인인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죠. 자격정지 사유를 보겠습니다. 이 자격증 사유는 지금 암기표에 이장불 확거 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장불 확거 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격증 사유는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이장님 집에 불났대요. 확거래요. 그럼 거금을 준대요. 이장불 확거 거금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요 이가 뭐냐? 이중소속이죠. 우리 소속공인인사가 이중소속했잖아요.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지중 이중소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격 취소. 근데 평상시 이중속은 자격 정지예요.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장은 인장이죠. 우리 소공사 인장록 해야 되죠. 자격 정지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불은 뭐냐? 불성실 설명했어요. 소공이 확인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고. 확은 뭐겠어요? 확인 설명서겠죠. 소공이 확인 설명 썼는데 여기다 대고 서명 및 날인을 안 했다. 서명 또는 날인했어요. 자격정지고. 우리 이 거는 거래계약서겠죠. 거래계약서에 우리 소공이 썼는데 서명 및 날인을 안 했다. 중개행했는데 서명 또는 날인했어요. 그러면 자격정지 당할 수 있고. 거는 거짓 기재죠. 우리 소공이 계약서 쓰면서 거짓 기재했거나 서로 다른 이 이상의 계약 쓴 거예요. 이중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고. 금은 뭐겠어요? 금주행위. 그래서 소공이 뇌무수거 증직투에 걸렸다. 그러면 이때는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 사유는 이장불 확거 거금 줄게로 암기하는데 이거 눈으로 익혀도 돼요. 5가지로 정리됩니다. 소공이 이중소속하면은 자격정지라는 거 기억하죠? 근데 정지중 이중소속은 자격정지 취소예요. 소공이 인장 등록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몇 개 더 있겠어요? 그 다음에 소공이 금지행위도 자격정지죠. 그 다음에 소공이 확인 설명과 거래계약서 쓸 수 있다면서요. 이거잖아요. 감 잡혀요? 5가지로 이해해 두시고 이 자격정지는 지금 누구한테만 가능하다고요? 소속 공인인계사에게만 가능하다. 그 이유가 여기 있는 행위를 개업 공인인계사가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개공이 이중소겠어요. 업무정지 아니죠. 필취예요 이거. 그죠? 개공이 이중소한 필취. 그 다음에 개공이 인장. 미등록했거나 미등록 인정을 사용했어요. 인장은 업무죠. 업무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업무정지죠.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우리 개업공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자니까 근거자료 미지했었어요. 이거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논란이 많아갖고 원래 업무정지였는데 핵심 중개행위니까 한 단계 낮췄다고 그랬어요. 500과라고 그랬죠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500과.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500과예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서명날인 안 했어요. 여기 거래계약 서명날인 업무죠.
서류 관련 사항이니까 뭐겠어요? 업무정지죠. 그 다음에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죠? 그러면 뭐예요 이거? 임취, 의무적 등록 취소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있는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은 개공은 등록 취소나 500과나 업무정지 먹습니다. 자격에 대해 정지를 때리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등록 취소해버렸는데 자격정지 별도로 때리는 게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상 자격정지는 누구한테만 있다? 소공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문제내기가 정말 좋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대표적인 유형. 다음 중 옳은 거 틀린 거 골라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한 때는 업무정지 처분 사유이고 소속공사가 이중소속한 때는 자격정지 처분 사유이다. OX, X. 필취죠. 개업공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이나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사유이다. X죠. 그러니까 엄청 문제내기 좋습니다. 또 이렇게 낼 수도 있죠. 다음 중 업무정지 처분 사유이자 자격정지 처분 사유인 것을 모두 골라라. 업무정지 처분 사유이자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럼 지금 현재 여기 인장, 서명날인 위반,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임취 사유니까 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하죠. 감 잡혀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유이자 자격정지 사유죠. 근데 빠지는 게 지금 불성실 설명하고 이중소속이죠 이거. 요거는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에요. 자격정지 사유는 맞는데. 감 잡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엄청 이거 잘 물어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격정지도 최고가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 그러면 6개월이나 3개월이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기준기한이 6개월, 3개월 이렇게 하는데 6개월짜리는 딱 보이잖아요 여기서. 개공이 위반했을 때 등록 취소 먹는 사유를 소공이 위반하면 6개월 때려야 되죠. 다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했을 때 등록 취소 먹는 사유를 소공이 위반하면 소공은 자격정지 6개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 이중소겠어요. 소공이 개공은 필취죠. 그럼 기준기한이 몇 개월이겠어요? 당연히 6개월이죠 뭐. 6개월. 그 다음에 또 6개월짜리가 여기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개공은 임취사유죠 이거. 그럼 소공이 이거 위반해버리면 몇 개월? 6개월이죠. 나머지는 몇 개월? 3개월이죠. 얼마나 쉬워 이거. 암기사항 아니죠? 이해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정지는 아주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격은 무조건 이거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요게 이제 자격정지 처분 사유였고요. 기준기간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 240쪽에 기출 OX 해보고 갈까요? 기출 OX. 시도의사는 공인중개사증을 대여한 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OX. X. 어디가 틀렸어요?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예, 그래서 하얀다요. 하얀다. 기본적으로 이해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41쪽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사후조치가 나오죠.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보고통보란 말 나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한 시도의사요. 자격 취소한 시도의사께서는 그 사실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죠. 다른 시도에 통보도 해줘야 돼요. 며칠 내? 5일입니다.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도 해줘야 된다. 이게 공인중개사법상 유일한 5일이 이거죠. 오늘 5일이 토지거래가지고 다시 나오는데 우리 법상 5일은 유일한 게 이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할 점은 자격 취소했을 때만 5일 내 국장 보고 다른 시도 통보요? 그럼 자격을 취소했을 때는 왜 5일 내 국장 보고가 다른 시도에 통보한다고요? 다른 데 시험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자격정지 처분 시에는 보고 통보가 있다 없다? 없다. 명심하세요. 엄청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 처분한 시도의사는 그 사실을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해야 한다. OX, X예요. 취소 시에만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시험을 못 보게 하기 위함이니까. 그 다음에 자격을 취소당한 자 있죠. 자격을 취소한 자는 증 반납하셔야 됩니다. 며칠 내? 7일 내 자격증 반납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반납해야 돼요? 시도의사인데 때린 놈이에요? 사무소예요?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예요?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예요? 교부 시도의사에게 반납해야 되죠. 때린 놈한테 반납하는 거예요.
사무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7일이다. 그러면 정지처분 시에는 반납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이것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자격 취소 다 봤습니다. 자격증지까지 다 봤어요. 그럼 이제 그 242쪽에 기출 문제들이 실려 있죠. 작년에 무려 3문제나 출제했습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 242쪽에 기출 작년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에 소재직원할 시도의사에게 공인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OX, X. 사무소가 아니죠. 자격증 교부라고 하거나 취소한 시도의사에게 반납해야 된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와 과태료예요. 다음 2번.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사에 해당하며. 맞죠? 부정 취득은 자격 취소 맞죠? 1년 이하의 적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틀렸죠? 이거 제가 엄청 즐겨 쓰는 지문인데 오늘 공부하거든요. 부정자가 들어가는 거에 3년짜리 지역사유가 있어요. 부정 등록. 부정 지정이 있고 부정 취득이 있고 부정 등록이 있는데 부정 등록만 필체 3년이에요. 부정 취득은 없습니다. 형벌이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지문인데 18회 때도 똑같은 지문 출제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부정 취득자는 형벌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틀렸어요. 이거 형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거 보이는데 어쩌라고. 보고 써야 되죠? 그렇다고 1년이나 3년 콩밥 먹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이는데 어쩌래. 보고 써야지. 형벌 없어요, 부정 취득은. 네. 자, 다음 3번 갑니다. 시도의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 이를 국토교통부장에 보고해야 한다. 며칠 내 보고하라고요? 5일. 틀렸죠. 자격 취소 시는 4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와 공사사무소 소유권한 시도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틀렸죠? 이거 위반 사실의 통보 이거죠? 그러니까 사무소관할 시도사가 이거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통보하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어요. 5번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격증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공사가 된 경우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이중 소속했죠. 자격이 취소됩니다. 5번 정답이죠, 그럼. 예, 골고루 다 물어봤죠, 지금.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문제 더 있네요. 243쪽 위의 문제. 공인사분영상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입니다.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맞죠? 그죠? 우리 소공이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어요. 자격정지사유 맞죠? 중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럼 자격정지 맞습니다. 1번 정답 떨어졌네요, 바로. 아이고 반가워라. 2번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었죠. 확인 설명서 교부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개공한테 있죠. 소공이 아니에요. 근데 소공이 중개행했음에도 확인 설명서 서명 및 날인 안 했을 때는 자격정지 맞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거나 근거자를 미지해도 자격정지 맞죠? 근데 교부 의무 자체는 개공한테 있어요. 그러므로 2번 틀렸고 3번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냐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한다. 전속계약서 작성 의무 누구한테 있어요? 개공한테 있죠. 그러니까 역시 3번도 틀렸고 4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공사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어요, 이거? 시군구청장이 틀렸어요. 시군구청장. 어렵죠, 이거? 주어를 바꾸는 지문은 공력이 좀 쌓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군구청장이 아니고 시도의사죠.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문. 아까 우리가 OX 자격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식의 지문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OX, X예요. 주어가 틀렸죠. 이런 식의 지문 아주 즐겨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충분히 할 건데 주어를 바꾸는 지문들은 어떻게 잡을 거냐면 미리 말씀드릴 건데 주어를 바꾸는 지문들은 습관적으로 읽으면서 주어의 밑줄 쫙 긋고 와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하거나 9월달 이런 거 연습을 여러분한테 제가 아주 이건 숙지를 시키는데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이 딱 떴잖아요. 무조건 밑줄을 긋고 체크해야 돼요. 맞나? 이자가 맞나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4번 지문 같은 거 있죠? 바로 잡혀요. 바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시군 구청장 떴죠? 밑줄 쫙 긋고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자가 맞나? 그러면 바로 잡힙니다. 이거는. 이게. 팁 하나 드렸어요, 지금? 자, 5번 갑니다. 자격증지기간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맞아요? 기준기간이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죠? 가중하여 처분하더라도 9개월로 할 수 있다. 6개월 초과할 수 없죠?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네요. 자, 그럼 그 밑에 갑니다, 이제. 나왔잖아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사의 자격증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26회 기출이죠? 원래는 27회 기출에서 자격증지 부분을 하나를 더 물었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제가 뺐습니다. 종합문제 형식이라. 그래서 일단은 뺐는데 26회 때 물어봤던 문제였어요.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한 소공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정답이 이 중에 하나 나와야 되죠. 인장,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중에 나와야 되죠. 요것이 바로 이 서명날인도 있죠. 이것이 업무정지 사유이자 자격정지 사유 아닙니까 지금? 맞죠? 자, 갑니다. 그럼 1번. 최근 1년 이내 공사법에 의해 2회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당한 경우, 이거는 업무정지 사유일 뿐이죠. 앞에서 2번 맞고 3번째에서 과태료 위반 행위는 업무정지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1번 업무정지 사유일 뿐이고, 2번입니다.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았다. 자, 거래계약서 보존 의무 누구한테 있어요? 개공에게만 있죠. 그러면 이건 업무정지 사유. 다음에 3번입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어요. 작성교부 의무 누구한테 있어요? 개공한테 있죠. 작성교부하면 제재 뭐예요? 업무정지, 서류하고 도장은요, 무조건 서명날인까지 해서 전부 다 업무정지라고 기억하라니까요. 이건 중개업무 관련 사항이니까.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뿐이고. 4번. 중사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미 나란하지 않았어요. 자, 이거죠, 바로. 그럼 개공이 서명미 나란하면 업무정지, 소공이 서명미 나란하면 자격정지. 정답 4번이죠. 5번입니다. 눈 뜨세요. 중사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어요. 설명서 교부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개공. 예.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이건 난이도 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아주 고급 문제입니다. 19회 때 똑같은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됐는데 26회 때 다시 한번 출제했어요. 그래서 아주 고급 유형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준은 돼야죠, 기출이. 이게. 자, 그러면 거래용무사업자 지정 취소로 갑니다. 지정 취소는 했죠, 이거? 거래용무사업자 지정 취소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재량만 있다고 그랬어요. 최근 시험에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를 잘 바꿔내는 것이 여기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량행위만 있고, 그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죠? 국장에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지정 취소할 때는 청문해야 되죠? 맞죠? 청문 실시해야 됩니다. 다만 사망의 사안으로 지정 취소할 때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그 사유는 부운정일사. 부운정일사. 기억나세요? 들어본 적은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죠. 부운정일사입니다. 그럼 부가 뭐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이거 거래용무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부정지정이죠, 이거? 부정지정. 그러면 이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요. 우는 뭐예요? 운영규정 제정 승인 안 받았거나 위반하여 운영했을 때. 정이 뭐예요? 정보. 암기포에서 정자는 정보 아니면 정지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정보입니다. 거래용무사업자께서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했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했을 때죠. 자, 다음에 1은 1년 내 설치 운영을 안 했을 때. 이렇게 되고, 다음에 4는 사망, 해산 등의 사유로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했을 때. 지정 취사유, 부운정 일사.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럼 행정처분 끝났죠? 끝났습니다. 그럼 행정벌로 가죠. 244조. 자, 그럼 이제 행정벌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은 245쪽의 핵심 포인트, 행정벌 일반이라고 표가 그려져 있죠? 그걸 보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벌칙으로 들어왔어요. 이건 행정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하나는 행정형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질서벌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행정자가 들어가서 말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을 때리는 절차죠. 그러니까 형사 절차로서 이거는 법원에서 나갑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행정질서벌이라고 그랬는데 질서벌이라는 것은 과태료를 얘기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신호위반 과태료, 과태료가 질서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뉘는데 이게 묶어서 행정벌이라 부르거든요. 공통 단어가 행정벌, 행정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행정벌이란 말은 몰라도 돼요. 형벌은 징역벌금, 질서벌은 과태료라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럼 행정형벌의 종류는 우리는 두 가지가 있죠.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셔요. 3-3이 있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거 현재는 3년에 3천이 아니고 3년에 2천. 6월 3일서부터 3년에 3천으로 바뀝니다. 자, 그다음 이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죠. 1-1.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1-1이 있고 3-3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서벌 있지 않습니까? 행정질서벌은 종류가 두 가지 있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죠. 500과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100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그럼 이제 3년에 2천짜리로 가보는데 일단은 245쪽에 기출지문 OX하고 가까이 잠깐. 자격정지 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여기 자격정지 사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형벌 나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금주행이 당연히 형벌이 있죠. 3년에 3천, 1년에 1,000, 매무수고는 1년, 징직상투는 3년 이렇게 됩니다. 이중소속, 이중자 걸렸잖아요. 1-1. 맞죠? 그러니까 형벌 병과될 수 있는 경우가 있지요? 예, 맞았어요. 자, 그럼 그 정도 참고하시고 넘깁니다. 이제 3년에 3천짜리로 갑니다. 24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3이에요. 이거는 5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무부징직투. 더군다나 금지행의 3가지가 껴있기 때문에 쉽게 기억합니다. 무부징직투예요, 이거. 무가 뭐겠어요? 무등록 중개업이죠.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 3년에 3천이에요. 잘 아시고 이거 이자와 동격인 자가 누구예요? 부정, 등록. 자, 이제 구분하자고요. 부정 지정이 있고 부정 취득이 있고 부정 등록이 있죠. 부정 등록만 3년짜리예요. 여기 부정 지정, 부정 취득 이거 나중에 제가 확실하게 구분해 드리는데 어쨌든 부정 등록에 대해서만 필체 3년이에요. 그래서 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슬쩍 바꿔서 공인인사 자격을 부정한 마음으로 취득한 자의 신고 고발한 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네요. 맞죠?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할 일들이에요. 우리가 포상금 지급이 되는 대상자들 암기했거든요. 무등록업자, 부정록자증, 양도대환자 암기했죠. 근데 이걸 이제 바꿔서 난이도 높은 지문들을 연습해야죠. 폐업 신고하고 계속하여 중개업한 자 신고했습니다. 포상금 줘야 안 줘요? 다시 폐업 신고하고 계속하여 중개업한 자 신고했어요. 포상금 줘야 안 줘요? 주죠. 무등록업자의 그자가 바꿔내고 있죠 지금. 또 부정등록이라고 기억했거든요. 그럼 부정취득과 구분하느냐? 부정취득한 자를 신고받은 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OX. X죠. 안 줍니다. 부정등록이에요. 뭔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어려워집니다. 오늘도 무지하게 어렵죠. 차라리 이게 나아. 이게 오늘 부동산 거래 신고법 하면 더 어려워요. 머리 아주 쥐나지 그냥 이거. 자, 부정록. 그래서 야는 신고한 포상금 주는 겁니다. 형벌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증직투. 이거는 금지행위 3가지죠 지금. 증이 뭡니까? 증서. 증서 등에 대하여 중개를 했거나 매매업을 했거나죠 이거. 저축통장 중개했거나 그 다음 사고팔고 했거나 그 다음에 직은 직접거래 쌍방대리.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거나 거래당사가 쌍방을 대리했거나. 투는 뭐예요?
투기 주장했거나 탈세 목적 미등기 부동산 전매 중개했거나 또는 그저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전매 중개한 거죠. 그러니까 무부증직투. 그러니까 3년짜리는 금지행위가 더군다나 세개 끼어 있기 때문에 이거 시험에서 다음 중 3년짜리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 안 내겠죠? 10고 외에는 낸 적이 없어요. 3년짜리 물어본 것은 이건 서비스로 준 문제예요. 그냥 맞춰라 하고 이거는. 근데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1년짜리를 꼭 물어보는데 1년짜리 물어볼 때는 3년짜리가 꼭 끼게 돼 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1-1 자, 이것은 지금 교재 14가지로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 8가지로 압축하여 암기합니다. 8가지로 압축합니다. 1년짜리. 이거는 1년짜리는 2항4칭으로 가요. 2항4칭. 표정 시비 금지예요. 이항사칭에서 끊고 표정 시비 금지다. 1년 동안 이항사칭 하는 거 안 됩니다. 표정 시비도 금지예요. 이 얘기예요. 제가 이항을 엄청 좋아하죠? 자, 그럼 이자 들어갑니다. 이자. 이자가 뭐예요? 이중자. 이중자에 걸리면 다 1년이라고 그랬죠? 이중자에 들어가는 거 뭐가 있어요? 이중등록, 또 이중소속, 또 이중사무소. 이거죠? 이중자에 걸리면 모두 1년입니다. 이중계약서는 제외예요. 이중계약서는 임치일 뿐이에요. 그냥 형벌이 없어요. 이중계약서 형벌이 없어요. 저거는. 그래서 이중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모두 1년입니다. 양이 뭐겠어요? 양도되어죠. 뭐. 그럼 등록증 양도되어, 자격증 양도되어 있고 이거 그럼 받은 자도 처벌해야 되죠. 이걸 형법상 대항법이라고 그랬어요. 대여한 자가 있으면 받은 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이거 대여와 동시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하게 합니다. 그럼 이거 대여와 똑같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 성명이나 상호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한 자도 1년이겠네요. 그래서 이거 양대는 엄청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사칭 두 가지 있죠. 우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 이하 유사명칭을 사용했어요. 자격사칭이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했어요. 이것을 명칭사칭이라 한다. 자격을 사칭하든 명칭을 사칭하든 둘 다 1년. 아닌 자. 다음 표는 뭐냐? 표시광고 기억나요? 개업공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에 표시광고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닌 자가 했다. 그럼 이렇게 되네요. 아닌 자 모두 1년이에요. 그냥. 맞죠? 자, 이렇게 되고 다음에 정이 뭐겠습니까? 정자는 정보 아니면 정지라고 그랬죠. 그럼 이건 정보잖아요. 우리 거래정보사업자께서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했거나 의뢰받는 내용과 다르게 정보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했을 때죠. 그럼 1-1이에요. 이건 지정취소 1-1이에요. 그 다음에 시는 뭐겠어요? 임시시설물 설치.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시설물 설치. 그래서 이중사무소와 임시시설물을 항상 같이 다닌다고 그랬어요. 이거 임취 1년이에요. 이중등록과 이중소속은 필취 1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B가 뭐겠어요? 비밀누설죄겠죠. 이거 뭐. 비밀누설죄. 근데 이것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했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반의사 불벌죄. 그럼 비밀누설당한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처벌한다고 안 한다고요? 처벌한다고 그랬죠? 명시로 불처벌의 의사 표시했을 때만 처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처벌하는 겁니다. 다음에 금지행위 4가지 1년짜리 매, 무, 수, 거. 매매업,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무등록 중개업은 3-3이에요. 한 자는 근데 이자와 거래한 자는 1-1이죠. 개공등이. 그 다음에 수, 보수, 초과. 그 다음에 거짓된 언행. 매무수거, 증직투. 매무수거는 1년, 증직상투는 3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년짜리.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되고요. 이 형벌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이 있어요. 교재로 다시 돌아가요. 양벌 규정. 247쪽이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양쪽을 다 벌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중개업무 수행한 소공이나 보조원은 처벌함과 동시에 개공도 처벌한다는 얘기인데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입니다. 이들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업무 관련성 꼭 있어야 됩니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우리 법 위반으로 징역벌금에 처하는 위반행위 한 거예요. 그럼 이들은 당연히 징역벌금을 처벌합니다. 처벌하는데 이들을 고용한 개공도 처벌한다고 그랬죠? 이들을 고용한 개업공사는 그 위반행위에 규정된 뭘로 처벌한다?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이게 양벌 규정이야. 다만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죠? 벌금을 면합니다. 그러면 고용인인자의 업무상 행위로 개공은 징역형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벌금형만 가능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보수 초과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보조원은 1-1이죠 지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럼 개공은 얼마 이하의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얘기죠. 소공이 업무상 행위로 쌍방 대리했어요. 중개의뢰인. 당사 쌍방을 대리했습니다. 3년에 3천이죠. 그럼 소공은 3-3이고 개공은 얼마 이하의 벌금? 3,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럼 만약에 형사재판이 열려갖고 우리 소공이 쌍방 대리했어요. 소공한테 벌금 400만 원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개공 역시 똑같이 400만 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 감독 여부를 철저히 따져갖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더 맞을 수도 있고 덜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선고형이 같은 것은 아니다. 맞죠? 그럼 만일 소공이 400만 원 벌금형 선고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 소공은 결격이 아니에요. 소공이 쌍방대리해갖고 벌금 400만 원 받아버린 거예요. 소공 결격이 아니에요. 결격이죠. 직접 행위자죠 이거는. 직접 행위자니까 야는 결격이에요. 우리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받았잖아 지금. 맞죠? 그러면 양벌 규정으로 개공이 만약에 400만 원 받았습니다.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이 아니다.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우리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은 자는 3년이 결격이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받았다는 얘기는 자신의 행위로 받은 거예요. 양벌 기준으로 받은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공은 자신의 행위로 받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야는 결격이에요. 개공은 아닙니다. 이해했죠? 여기까지.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리 다 짚고 가자고요.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징역벌금 위반행위했을 때 개공을 벌금으로 처벌했다는 게 양벌 규정이죠. 그럼 양벌 규정이라는 것은 행정 형벌 위반행위에만 적용이 있는 것이지 행정질서벌이라든가 행정처분 위반행위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형벌 위반행위만 양벌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 소공이 과태료 위반행위했어요. 그렇다고 개공한테 과태료 때리는 거 아니죠? 형벌에만 있어요. 양벌이라는 게. 거기까지 같이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248쪽에 따끈따끈할 때 작년 문제를 풀어봐야죠. 또 작년 문제. 공인인사법령상 개업공사가 1년 이하의 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이거 맞추라고 서비스로 준 문제 이렇게 낸 거는 원래 박스에 넣어놓고 다 골라라 이렇게 내거든요. 이게. 자, 그럼 1번 갑니다. 공사증을 대여했대요. 대여. 1-1 맞죠? 이때는 자격 취소의 1-1이에요. 2번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했어요. 양도대여 다 1년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등록 취소의 1-1이고 3번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록했어요. 역시 필취의 1-1이죠 이거. 이중자에 걸렸고 4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습니다. 3-3 이건 임의적 등록 취소의 3-3이죠 이거는. 자, 그래서 4번 정답. 5번 천막과 밖에 이동 이용한 임시선을 취했습니다. 1-1 맞죠? 그래서 임취의 1-1이죠. 그러니까 정답 4번. 되게 쉽죠? 자, 그럼 질서벌로 넘어가는데 그 248쪽 이제 질서벌인데 질서벌 빈도표가 지금 21, 22, 23, 26회로 돼 있죠?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이거. 27회. 그게 빠졌어요. 작년에 출제했어요. 그러면 이 질서벌은 지금 현재 그 일단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거든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자별로 나눠놨죠. 500과
대상자별로 나눠놨는데 먼저 거래정보사업자 가장 먼저 나왔죠. 이 거래정보사업자 500만 원 과태료 사유 기억하고 계세요?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맞고 운명하셨다. 운명 기억납니까? 들어본 적은 있죠? 운명하셨다. 운이 뭐예요? 운임규정 재정 승인 안 받았거나 위반 행위했을 때 이때는 지정 취소 사유가 돼요. 우리 과목에서 유일하게 행정처분과 질서벌이 한 건의 위반에 동시에 나가는 케이스. 운임규정은 지정 취소 사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다음에 이거 감독상 명령 위반했을 때죠. 거래공모사업자가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소속공무원의 소속 업무에 깊이 불응했습니다. 그러면 500과. 그러면 이거 협회가 감독상 명령 위반해도 500과. 거래공모사업자가 감독상 명령 위반해도 500과. 근데 개공이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협회. 협회가 500과 맞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협회는 공시 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징계 먹는다. 공시명령 징계로 기억하라고 그랬죠? 공시명령 징계. 그럼 협회는 공개사 운영 실적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공시해놨대. 홈피 들어가 봤더니 이제. 그래서 실적 공시해야 됩니다. 안 했다. 3개월 내에. 그러면 500과. 명령자 위반 전부 다 500과예요. 명령자 위반. 그러면 협회가 개선명령을 위반했거나 시정명령을 위반했거나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죠? 500과에 다. 또 그 금융감독원장이 조사검사하는데 여기에 불응했다. 그럼 500과예요. 그 다음에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했는데 불응했잖아요? 500과예요 그냥. 공시명령 징계. 가볍게 이해하세요 그냥. 협회는 그냥 대충 돌 던지면 500과라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주의해야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500과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수교육 기억나요? 연수교육 2년마다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안 받으면 500과요. 되게 세게 맞는다고 그랬죠 이거? 되게 세게 맞아요. 500만 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께서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500과라고 그랬죠 이거? 그 다음에 근거자료 미지하셨다. 500과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과 확인 설명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근거자를 미지했다. 500과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내려갑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로 보자고 할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 0. 암기표 그렇게 돼 있죠? 교재 순서 완전히 바꾸고 영등포 휴게소 보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0이 아니고 이건 명이에요. 명. 명칭. 기억나요? 개업공사가 명칭을 위반했어요. 즉,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그런 문자를 안 썼거나 5개 광고물 설치하면서 성명 표기하라고 그랬죠. 성명을 표기하지 않고 허위 표기했거나 중개인이 공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썼거나 그러면 이거 다 명칭 위반이에요. 근데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100과죠. 근데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1. 개공이 명칭 위반은 100과예요. 근데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하면 1-1. 이렇게 되고요. 등은 뭐겠어요? 등록이겠죠. 등록증, 등록통지, 등록증 이렇게 되는데 이거 등록증 반납하지 않았을 때 취소당하면 이거 7일 내에 반납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등록증 반납하라면 100과예요. 표는 이거 포는 표겠죠. 표시광고. 그저 우리 광고하면서 명시할 사항이 있죠. 이걸 개공 위반했어요. 자, 우리 기억 살려보죠. 광고할 때 들어갈 사항 4가지 있다고 그랬죠. 광고 실명제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광고 실명제. 그럼 일단 중개사물에 대한 광고 나갈 때 뭐 들어가야 돼요? 성명 나가야 되고 또 상호, 명칭 나가야 되겠죠. 명칭. 또 전화번호, 연락처 나가야 되겠죠. 또 사무소 어디 있는지 나가야죠. 사무소 소재지. 기억하세요. 다시. 광고 실명제예요. 광고 성명 나가야 되죠. 개공의 성명. 상호 나가야 되죠. 명칭 나가야 되고.
사무소 어딘지 나가야 되죠? 뭐 나가야 돼? 연락처. 등록번호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그걸 위반했다. 그럼 백과예요. 근데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한 거다 걸리면 1-1이에요. 이거. 자, 그 다음 이제 휴는 뭐겠어요? 휴폐업신고 위반이죠, 뭐. 휴업신고, 폐업신고 위반, 백과. 신고 위반 백과라고 그랬죠, 이거. 그 다음에 개는 뭐겠어요? 개시 의무 위반. 우리 개시 몇 가지? 4가지. 등자보수. 등자보수. 원본 꼭 기억해야 돼요.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보증. 그 다음에 보수표. 자, 그 다음에 소가 뭐겠어요? 사무소 이전 신고예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며칠 내에 하라? 10일 내에. 안 했다, 백과. 백과.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이겠죠, 이거? 보증에 대한 설명을 안 했거나, 사본교부 안 했거나, 보증서 안 주면 백과라고 그랬죠, 이거? 근데 보증을 아예 설정 안 하고 업무 이시하게 보면 임취예요. 보증을 설정 안 하고 업무 이시하면 의뢰인부주치입할 때 임취예요. 근데 보증서 교부 안 했다, 백과예요, 이거는. 백과입니다. 그래서 서류 중에 유일하게 지금 백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증서예요. 설명서나 계약서 안 줘버리면은 이건 업무정지예요, 그냥. 서류는 다 업무정지니까. 근데 보증서만 백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는 뭐겠어요? 자격증이겠죠? 자격증 반납하지 않았다. 그럼 백과. 며칠 내 반납하라고? 7일 내. 때리는 놈한테 반납하는 거예요. 백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인데, 여기서 작년에 물어봤던 게 그거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권자와 대상자. 250쪽에 있죠, 지금?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이건 뭐 쉽게 갑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업무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누가 부과징수하겠어요? 예? 당연히 국장이고, 협회도 국토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연수교관 받은 자 있죠? 개공소공. 이거 누가 부과해요? 시도지사죠. 주의해야 되죠. 등록관청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확인 설명 정확하게 하는 개공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겠죠,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영등포 휴게소 복까지. 여기는 개공이 중개업무 경미한 사항 위반한 거죠, 지금. 그러면 여기까지는 누가 부과징수한다? 등록관청이 하죠. 개공에 대해서. 여기 자격증 미반 납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누가? 시도지사가 부과하죠. 그러면 과태료 부과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네요. 이렇게 되고 있고, 대상자는 거래업무 사업자, 협회, 개공, 소공, 자격증 미반납자. 됐습니까? 누가 빠졌어요? 누가 빠졌어요? 중개업증사 중에. 예? 중개보조원 빠졌잖아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보조원은 우리 법이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보조원의 행정처분 빠졌죠? 질서벌이도 빠졌죠? 감독상 명령 대상에도 빠져 있어요, 지금. 이게. 근데 보조원, 형벌은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금지행위, 비밀, 이중소속, 형벌은 맞을 수 있죠. 무등록, 일반인들이 있죠. 일반인은 행정처분과 질서벌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는데 형벌은 맞을 수 있어요. 자격사칭자, 표시광고한 자.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감을 잡아둡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요. 그럼 거기 그 250쪽에 기출지문 OX가 있죠. 연수교육을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한 개업공사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OX, X. 연수교육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실시권자가 시도지사죠. 그러니까 이건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251쪽으로 가시면 이것도 500이야, 100이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준금액에서 위반의 동기결 횟수를 참자가 이변을 보면서 가감할 수 있죠. 가중강요할 수가 있는데 이때 가중하더라도 50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 그 기준금액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어떻게 하자고요? 깔끔하게 포기하자. 맞죠? 자, 근데 깔끔하게 포기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지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지문이 등록관청은 휴업신고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휴업 신고를 위반한 기업공사에 대하여 휴업 신고를 위반한 기업공사에 대하여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등록관청은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기업공사 A에 대하여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100만 원 이하니까 맞았죠. 알아보셔야 돼. 뭔 말인지 되세요? 근데 휴업 신고하지 않고 휴업한 개공에 대하여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틀렸어요. 그럼 휴업 신고하지 않고 휴업한 개공에 대하여 50만 원 과태료 부과했다. 이래도 맞다 가셔야 돼.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기준금액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더라도 사례형으로 출제했죠 지금. 하였다. 그죠? 그러면 이거 다 맞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자격정지가 6개월이죠 최고가. 만약에 이렇게 냈어요. 우리 이중소를 예를 들죠. 소속공인중개사 이중소하면 기준기한 6개월이었죠. 소공이 이중소하면 기준기한 6개월이었어요. 맞죠? 그러면 시도지사는 이중소속한 소공에 대하여 이중소속한 소속공사에 대하여 4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라고 낸 거예요. 시도지사가 이중소속한 소속공사에 대하여 4개월의 자격정지를 하였다.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뭐였어? 틀렸어? X? 왜? 지금 형벌을 묻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가 무슨 형벌을 때려요. 판사가 때려야지. 이중소속은 자격정지가 맞잖아 분명히. 그죠? 근데 4개월을 하였다 이렇게 낸 거예요. 또는 3개월을 하였다 이렇게 낸 거예요. 지금. 맞았어요? 맞았죠. 하였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업무정지죠. 안 넘기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사례형은 다 맞은 거예요.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여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맞았어요. 기준기한 6개월이죠. 하지만 위반에 동기결 시설 참자가 이변을 보면서 가감할 수 있죠. 그러니까 6개월만 안 넘기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근데 9개월을 하였다는 틀렸어요. 7개월을 하였다는 틀렸습니다. 6개월을 넘기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 점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사례형의 지문들 아주 이건 고난이도 지문들이에요. 고난이도 지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이해를 또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다 봤네요. 그러면 문제 253쪽에 27회 기출이 있죠. 공사분양상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부과 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건 우리를 무시한 매우 아주 불쾌한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 맞죠? 중개사무소 이제 신고하는 경우 등록관청 맞죠? 둘 다 백과사유고. 3번입니다. 개업공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거 등록관청 맞죠? 백과사유고. 4번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자 보증사항을 설명 안 했죠? 백과. 보증서 미교부도 백과. 누가 때려야 돼요? 등록관청. 정답 4번. 5번입니다.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위반해 정보망 운영한 경우 자 거래정보 사업자죠 지금? 500과죠 이거? 운영 규정이니까 국토부 장관. 맞아요? 국장 맞습니다. 이게 정답 4번이었어요. 매우 불쾌하죠? 나는 이런 문제 보면 매우 불쾌한데 연수교육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말이요. 연수교육 물어보면 기분이 좀 낫지. 너무 무시해서 기분 나빠요 난 이게.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죠.